안녕하세요. 댓글창이 클린한 킹변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댓글들이 너무 재밌어요. 댓글 보는 재미에 요새 유튜브를 가끔 들어오는데 우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주일간 독감에 걸려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아직 다 나은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법 영상이라든지 조금 많이 궁금해 하시길래 제가 좀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목에서 아저씨 소리도 나고 정신도 약간 몽롱하고 뭐 타미플루 때문에 약간 환각 증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저희가 오늘은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공부 방법이란 게 거창한 게 없어요. 거창한 게 없고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됐는지 제 공부 방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 공부 방법이 100% 맞는 방법도 아니고요. 저는 저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고 또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이런 방법은 괜찮겠다, 아 이런 방법은 나한테 안 맞겠다 라는 것을 취사 선택하셔서 내 공부 방법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더 많이 될까 정도를 생각하는 수준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냥 동네 언니하고 진로 상담한다, 뭐 고민 상담한다, 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한다 정도로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저도 뭐 이렇게 딱딱한 거, 형식적인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저도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인트로가 너무 긴데? 우선 변호사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루트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학사 과정을 마치면 로스쿨 시험을 따로 봐서 로스쿨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스쿨 시험이란 게 뭐 딴 게 아니고요. 리트 시험이란 게 있는데 뭐 수능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트 시험을 치고 또 학점, 뭐 토익, 대외활동, 봉사활동, 공모전, 수상 경력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입시 자료들을 준비를 하셔서 로스쿨로 진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면 3년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됩니다. 우선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변호사 시험은 크게 영역이 공법, 민사법, 형사법, 그다음에 전문 분야에 관한 법률 중에 이제 선택법 이렇게 크게 네 분야로 나눠져요. 이제 구체적으로 근데 들어가 보면 공법에는 헌법, 행정법, 형사법에는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법에는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이렇게 있고요. 전문 분야 법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우에는 국제거래법 이렇게 선택을 해서 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각각 영역마다 선택형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형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형 시험이 있게 됩니다. 변호사 시험은 그렇게 해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휴식일,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녹초가 되죠. 그렇게 해서 변호사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6개월간 이제 실무 수습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간 실무 수습 과정을 이수를 하셔야 정식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저희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한 루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로스쿨 때 어떻게 공부를 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로스쿨 3년 과정인데 이게 3년이 굉장히 긴 시간 같아 보여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 로스쿨에 현재 재학 중이신 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졸업하신 분 다 느끼시겠지만 정말 정말 짧아요, 시간이. 정말 시간 부족하고요. 뭐 허투루 편안하게 생각해서는 힘들어지게 되는 게 로스쿨 생활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만큼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입학 전부터 정말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잘 수립을 해놔야지 시행착오가 적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구체적인 공부 방법 총 몇 단계죠? 제가 적어놨는데 또 이런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또 적었어요. 아픈데 적었어요. 이게 또 제가 약봉투에다 적었어요. 약봉투에다. 그래가지고 적었는데 총 9단계네요. 네. 제가 공부했던 9단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우선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책들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민법책, 뭐 기타 법학 과목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책이 정말 두껍죠. 그 인스타에 보니까 뭐 법학 도서는 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 그 정도로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의문이 드시는 부분은 그걸 거예요. 이 커다란 책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 뭐 다 알 수는 있을까 이 책을? 그래서 먼저 책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단계. 저는 인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 하시는 강사분들이 아주 단연간 수업 노하우를 축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강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에서는 그분들이 말하는 그 외의 부분은 나오기가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시험에서 중요하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중요성을 덜 생각해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인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근데 인강을 들으면서 강사분들이 언급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밑줄 자료라는 게 있는데 밑줄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그 부분들을 책에 모두 체크를 해놔요. 체크를 다 하실 때 이제 색깔 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연필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정도로 구분을 했는데요. 또 너무 많으면 너무 산만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은 뭐 판례 위주로 긋는다거나 빨간색은 또 중요한 내용 이런 식으로 나름의 책 정리를 해서 1차로 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습니다. 2단계 이제 인강을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해가 될 때까지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강의를 듣게 됩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은 빵꾸난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반복을 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듣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자기가 빈 빵꾸난 부분은 언제든지 자기 발목을 다시 잡게 됩니다. 이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완전히 100%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강의를 이제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한 후에 해당 파트 부분을 또 다시 읽어보고 복습을 완료하고 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이제 회독수를 늘려나가게 되는 건데요. 강의 들은 후에 이제 해당 파트를 다시 읽어보면서 복습을 하시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귀찮은데 해야 돼요. 진짜. 귀찮아도 여기서 정말 착실히 해놔야지 나중에 덜 힘들어져요. 이게 지금 힘드냐 나중 힘드냐 차인데 차라리 시작할 때 힘든 게 조금 낫잖아요. 좀 미리미리 힘들지만 귀찮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1회독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과목을 순환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안 나요, 기억. 그렇기 때문에 3단계. 3단계. 이제 기본서를 다시 펴세요. 기본서를 펴서 그 밑줄 그은 부분 있죠. 처음에 인강을 보면서 책을 만들어 놨던 그 밑줄 그은 부분만 다시 읽으세요.
다시 읽어 나가는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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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거기 때문에 또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인강의 해당 파트 부분을 다시 들으셔도 무방해요. 오히려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더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인강 다시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부담감을 느끼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모르면 알 때까지 그냥 초반이니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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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 인강을 보고 또 이해를 하고 또 처음 공부한다 라는 마음으로 하셔도 돼요. 아무튼 반복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이제 4단계에 왔어요. 4단계에서는 이제 저는 기출 문제집을 풀었어요. 기출 문제집 먼저 이제 객관식을 풀게 되는데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건 상관없죠. 저는 이제 객관식 문제집으로 그 유니언에서 나온 객관식 문제집을 주로 활용을 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왜 추천을 하냐면 한 문제가 끝나면 밑에 약간 핵심 요약사항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눈에 한 번에 딱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또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출문제집을 푸는데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문제 풀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확실히 아는 것, 그리고 애매하게 아는 것, 그리고 뭐 어쩌다 맞힌 거, 아는 것 같은데 아나 모르나 모르겠는 것, 뭐 알 것도 같은 것, 뭐 모르겠는 것, 아주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아는 것 중에서도 정말 아는 게 있고요. 확실히 안다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확실히 아는 것 안에서 정말 아는 것을 제외한 모든 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선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을 하셔서 아는 거는 솔직히 다음에 뭐 몇 년 후에 봐도 아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부분은 이걸 그냥 지금 안다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또 발목을 잡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미리 잘 파악하셔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할 때 확실히 아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체크를 안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모르는 것들, 애매한 것들은 이제 다 체크를 하시는데 그때 저희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완전히 모르거나 중요한 것들은 저는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아는데 나중에 까먹을 것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이거 뭐 중요할 것 같은데 뭐 한 이 정도 되는 것들은 파란색. 그리고 뭐 그럭저럭 아는 거, 뭐 나중에 보면 알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은 연필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장점이 뭐냐면 급할 때 색깔별로 구분을 해서 또 빨리 읽을 수가 있게 되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파트 기본서는 항상 옆에 같이 두시고 봐야 돼요. 항상 옆에 두고 보면서 귀찮더라도 그 해당 파트 부분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서를 회독하는 거는 어렵죠.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쉽게 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파트가 나올 때마다 읽고 하면은 그것이 회독수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안 읽은 것 같은데 어머 20회독이나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책을 옆에 두고 보면서 기본서에서 확인을 해서 그 부분들을 많이 읽어두는 습관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뭐지? 그리고 기출문제 중에 빈출된 부분인데 교과서에 체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본서하고 맞춰보다 보면 기본서에 체크 안 돼 있는데 문제가 많이 나오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또 기본서에 체크를 하시게 됩니다. 아직 감기 안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들을 반드시 기본서에 체크를 해두셔야지 기본서에 빵꾸난 부분이 없어요. 저희 목적은 우선 기본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본서를 찬찬히 채워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 과목을 훑고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면 또 기억이 안 나요. 아, 진짜 신기한 게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그만큼 양이 많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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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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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 나는 기이한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반복을 하셔야겠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정말 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5단계 또 반복한다. 이제 6단계. 6단계로 이제 사례형, 기록형도 대비를 하셔야 되죠. 사례 기록형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을 또 이제 구입을 하셔서 당연히 푸셔야 되는데, 엊그저께 변호사 시험이 이제 8회 시험이 끝났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 9회 시험일 거고, 이제 근 10년간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만으로도 지금 충분하게 그것도 100%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사법시험 기출문제, 또 뭐 행시기출, 사법연수원 기록형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는 거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네, 그렇고요. 제가 사례형이랑 기록형을 준비하던 저의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메모를 딴다고 표현을 해요. 메모를 따는데 이거 뭐를 의미하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쟁점이 뭐 한 세네 가지가 돼요. 그러면 1번 뭐 사안의 쟁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2번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이제 적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안에 부수적인 목차로 뭐 학 뭐죠? 학 뭐야, 기억이 안 나. 뭐야, 학살 미치겠다. 그래서 학설 이런 긍정설 부정설이 있다. 그 다음에 2번 판례. 판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제 사안의 적용. 학설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판례는 이런 입장이지만 이 사안에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내용을 적고요.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적고, 그리고 이제 결론. 그래서 사안의 해결인 거죠. 답을 적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문제를 보면서 절대 답안지 먼저 보지 마세요. 쭉 먼저 도출을 하세요.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답안을 확인하세요. 그러면은 자신이 이제 누락한 부분, 그리고 틀린 부분, 논리 흐름 구조에 안 맞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반드시 약간 오답 노트 형식처럼 어떤 부분이 비는지 구체적으로 그 메모 딴 거에 잘 적어두세요. 잘 체크를 해두시고 이게 나중에 자산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메모를 따서 잘 정리를 해두세요. 이런 메모 따는 과정들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되면은 이제 그 메모지만 봐도 아, 이게 무슨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가 한 번에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 메모 따는 거랑 별개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혼자 시간을 재놓고 하기에는 또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조직을 해서 스터디 원들하고 시간을 맞춰서 이 안에 적는다, 실제로 답안 작성을 한다, 이런 식으로 스터디 적극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7단계, 벌써 7단계인데요. 학교 수업에 성실히 임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을 최종적인 저의 복습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제 솔직히 볼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정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시간도 없고, 이렇게 시간을 또 지체하게 되면은 다른 과목을 그만큼 더 못 보고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체할 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최종적인 복습 기회로 한 번 더 회독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저의 경우에는 삼게 됐습니다. 저는 또 학교 그 과목 선택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과목들로 정면 돌파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몇 회독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학점과 변시를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좀 많이 힘들겠지만 나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면 돌파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벌써 8단계는 손이 왜 이렇게 빨개요? 아무튼 8단계인데요. 이제 그 기본서랑 아까 말씀드린 그 객관식 문제집, 그리고 이제 내가 따놓은 메모들 반복 계속 반복하세요. 특히 기본서를 계속 반복을 하세요. 정말 정말 귀찮고 정말 힘들고 정말 피마르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 저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까먹는 거고,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은 처음 본 것 같고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조금만 참으면서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파이팅! 그렇게 되면 이제 9단계, 마지막 단계죠. 손이 계속 빨갛네요. 이제 9단계는 그렇게 되면요, 여태까지 되게 고생이 많으셨죠.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냐면요, 그 두꺼운 이만한 책을 폈는데 내가 찾는 부분이야. 폈는데 나와. 와, 그때 느끼는 그 쾌감? 약간 그 변태적인 성향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도 그거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책장을 또 딱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올지 알아. 약간 그런 거 생기게 돼요. 정말 신기하고 정말 뿌듯하고, 정말 그 환희, 쾌락,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9단계는 이런 경지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을 치르게 되죠.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뭐 동네 언니가 뭐 한풀이 한다, 뭐 그냥 소회를 밝힌다 정도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로스쿨 때 시험을 정말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보는데 이제 매 시험마다 다 잘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시험을 좀 망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잘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시험 후에 그 멘붕 됐을 때 회복하는 꿀팁 뭐 꿀팁 말씀드리자면은, 어차피 저희의 목적은 변호사 시험이에요. 변호사 시험이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많이 틀리는 게 본인한테도 유리하고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틀린 거를 왜 틀렸는지 알고, 그렇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다, 수업용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뭐 지금도 다 시험을 잘 마치면 좋겠지만, 지금 애매하게 다 맞춰버리면 나중에 정작 중요한 변호사 시험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뭐 모든 시험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준비한 어떤 수능 시험이 있다,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뭐 국가고시들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시험, 그 자기가 최종적으로 준비하는 그 시험 전에 최대한 많이 틀리세요. 뭐 틀려도 돼, 그냥 다 틀려, 일부러 틀려 막.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안 틀리는 유일한 방법이 될 거예요. 반복이란 게 정말 끔찍한 건데 그만큼 확실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모르면은 알 때까지 반복을 하시고, 아는 것도 한 번쯤은 다시 의심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모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심을 하고 반복을 해라. 아는 것도 2번 봐라. 뭐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싶고, 또 혹시라도 내가 생각한 방법 말고 다른 것들이 있을까,
좀 더 쉽게 가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은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관건은 누가 귀찮음과 타협하지 않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 정답은 귀찮은 게 정답이거든요. 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뭐 다른 방법이 없나?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 없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뭐 신약이 개발돼서 뭐 한 번만 봐도 딱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사회가 오면 정말 좋겠다. 뭐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상 반복만이 답이다. 귀찮음이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공부 방법이 아니더라도 뭐 로스쿨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스쿨 입학은 어떻게 하나요? 뭐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또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또 잘 들어주시고요. 그 외에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댓글들 하나하나 다 읽고 있어요. 아, 너무 재밌고요. 또 재밌는 댓글들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뭘까요? 궁금하죠? 네, 네, 생각났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본업이 변호사다 보니 이제 제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유튜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즐거운 인생을 사시면서 한 번씩 킴변 그 사람 뭐 하고 살까? 요새 왜 이렇게 뭐 뜸하네? 뭐 하고 살까? 궁금하다. 라고 생각하실 즈음 하나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그렇게 막 자주 찾아뵙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재밌는 컨텐츠들, 유익한 컨텐츠들 준비해서 틈 나는 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녕.